한때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불리던 한 가족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번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는 전 며느리 측의 추가 주장이 공개되며 논란의 결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나 감정 충돌의 범주를 넘어 오래도록 쌓여왔던 불신과 상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간 말과 태도까지 다시 조명되기 시작하면서 대중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단순히 가르는 차원을 넘어 왜 이 갈등이 이토 오랫동안 봉합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또다시 새로운 주장들이 터져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함께 남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다. 이번 추가 주장이 정말 가족 갈등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중은 과연 어떤 지점을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번 논란이 더 크게 번지는 이유는 자극적인 표현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붙드는 것은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농도다. 추가 주장 속에는 단순한 법적 다툼이나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당사자들 사이에 켜켜이 쌓였던 섭섭함과 분노, 배신감과 억울함이 응축되어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누군가는 이것을 일방의 폭로라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랜 침묵 끝에 나온 호소라고 바라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안을 지켜보는 대중이 이제 더 이상 표면적인 해명만으로는 쉽게 납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 같으면 유명인의 이름값과 이미지가 논란을 덮는 방패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여론은 전혀 다르다. 화려한 경력이나 익숙한 미디어 이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실제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상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논란이 불거진 뒤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책임지려 하는지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가족 내부의 힘의 구조와 관계의 균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듯한 서사로 읽히기 때문이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침묵을 강요받았는가다. 그리고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대중의 눈길 역시 바로 그 지점에 머문다. 전 며느리 측의 입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지, 왜 시간이 지나도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더 큰 상처의 장치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한 문장 한 문장의 진위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 한 관계가 어떻게 서서히 깨졌고 왜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멀어졌는지에 대한 집단적 관찰이 되어버렸다.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쟁점은 역시 추가 주장에 담긴 내용의 구체성이다. 대중은 언제나 감정적인 표현보다 정황의 디테일에 더 크게 반응한다. 모호한 분노보다 선명한 기억, 과장된 분개보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특정한 장면들이 훨씬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추가 주장 속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떤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는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침묵했고, 누가 누구의 편에 서 있었다는 인식이 형성되는지에 따라 여론의 방향은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 대중은 종종 사실보다 분위기에 흔들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세부 묘사들이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도 사람들은 단순히 충격적인 단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관계의 온도와 권력의 비대칭을 읽어내려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쟁점은 가족 갈등의 본질이 과연 사생활 문제인지 아니면 더 깊은 차원의 관계 파탄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겉으로 보면 이번 논란은 특정 주장과 반박이 오가는 전형적인 폭로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그보다 더 넓은 층위에 머물러 있다. 누군가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보다. 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보호하기보다 상처 입히는 방향으로 움직였는가가 더 큰 화두가 된 것이다.
가족은 보통 마지막 울타리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어느 순간 특정인에게만 닫혀 있었다는 인상이 형성되는 순간 대중은 큰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여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다. 한 사람의 주장이 전부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 주장이 공감을 얻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 전체가 묵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세 번째 쟁점은 해명의 방식이다. 논란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내용만큼이나 태도를 본다. 짧은 입장문 하나, 침묵의 길이, 표현의 온도, 사과의 시점, 단어 선택의 무게가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된다. 특히 대중은 진심 없는 형식적 수습에 매우 민감하다. 사건이 커진 뒤 늦게 내놓는 짧은 설명이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의 여론은 더 이상 정제된 문장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문장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읽으려 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피하려 하는지를 살핀다. 그래서 이번 갈등에서도 어느 한쪽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보다 그것이 정말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위기 관리용 문장인지가 더 크게 회자되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은 해명보다 태도의 시대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를 더 예리하게 보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이 사안이 어디까지 개인의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공적 이미지의 문제로 확장되는가다. 유명세를 가진 가족의 갈등은 언제나 이 경계에서 더욱 커진다. 평소 화목한 이미지, 모범적인 가족상,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로 소비되었던 시간이 길수록 반대되는 주장이 등장했을 때 대중이 느끼는 충격은 훨씬 커진다. 물론 이미지와 현실이 완벽히 같을 수는 없다. 누구나 가정 안에서는 복잡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대가 깨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지가 하나의 신뢰 자산처럼 사용되어 왔다면 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했던 서사 전체를 다시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갈등은 한 가족의 내밀한 문제를 넘어서 대중 앞에서 형성된 오랜 이미지와 실제 관계 사이의 간극을 묻는 장면으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이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법적 판단과 도덕적 평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중은 법원의 판결이나 공식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와 별개로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나 관계 속에서 보여준 냉정함, 무관심, 편들기, 침묵은 또 다른 차원의 평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번 논란 역시 법적 해석만으로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누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누가 외면했는지에 더 크게 반응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안이 단순한 판결 기사나 해명 기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론의 한복판으로 소환되는 이유다. 사람들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윤리, 책임, 공감의 부재를 함께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면에서 더욱 예민하게 떠오르는 질문은 왜 갈등이 이토록 장기화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보통 가족 내부의 다툼은 시간이 흐르며 어느 정도 봉합되거나 최소한 외부에서 반복적으로 확산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마치 눌러도 눌러도 다시 떠오르는 균열처럼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해결되지 않은 핵심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누구는 자신의 억울함이 아직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누구는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감정이 서로를 더욱 자극하며 갈등을 장기전으로 만들고 있다는 데 있다. 대중이 보기에 가장 무서운 장면은 사실 폭로 자체가 아니다. 사과가 사과로 들리지 않고 해명이 해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시간조차 상처를 무디게 만들지 못하는 그 상태가 더 섬뜩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새로운 주장 하나가 던진 파장이라기보다
이미 금이가 있던 관계가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갈라졌음을 보여주는 신호처럼 읽힌다. 또한 이번 논란은 현대의 여론 환경이 얼마나 빠르고 거칠게 움직이는지도 드러낸다. 과거에는 방송 한 차례, 인터뷰 한 번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만은 다르다.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콘텐츠, 짧은 클립, 댓글, 2차에서 3차 요약이 순식간에 퍼지며 사건은 원래의 맥락을 넘어 훨씬 더 큰 감정의 장으로 확장된다. 사람들은 사건을 듣는 동시에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을 겹쳐 해석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사안을 전형적인 가족 권력의 문제로 보고, 어떤 이는 유명인 가족의 이미지 붕괴로 바라보며, 또 어떤 이는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아이와 미래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다. 이처럼 해석의 층위가 다양해질수록 논란은 더욱 오래 지속된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경험을 불러내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추가 주장이 나온 이상 다음 단계는 대체로 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첫째는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는 경우다. 이 경우 사람들은 내용보다도 표현의 방식, 인정과 부인의 범위, 상대에 대한 태도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둘째는 침묵이 길어지는 경우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에서 긴 침묵은 중립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는 것처럼 읽힐 위험이 있다. 셋째는 또 다른 폭로와 반박이 이어지는 경우다. 이 시나리오는 가장 피로도가 크지만 동시에 대중의 관심은 더 오래 붙잡게 만든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반복될수록 갈등의 핵심은 해결되지 않은 채 상처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누가 더 센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이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느냐를 묻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사안을 통해 다시 확인되는 것은 가족 갈등이 대중 앞에 노출될 때 가장 무섭게 무너지는 것은 명성이 아니라 신뢰라는 점이다. 명성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다. 활동을 재개하고 이미지를 정비하며 다시 무대에 설 수도 있다. 그러나 신뢰는 다르다. 특히 상대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인상이 한번 자리 잡으면 그것은 단순한 해명 몇 마디로 복구되기 어렵다. 대중은 실수보다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이번 갈등에서도 사람들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못지않게 누가 누구의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 사람의 호소가 전부 사실인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호소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결국 관계의 잔혹함과 외로움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자극적인 단어의 강도가 아니다. 진짜 핵심은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가족의 외형과 그 내부에서 누군가가 경험했다고 말하는 감정의 깊은 균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에 있다. 전 며느리의 추가 주장이 사실관계의 최종 결론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추가 주장이 대중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이 기존의 논란을 한층 더 무겁고 복합적인 영역으로 끌고 갔다는 점이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누가 옳으냐를 묻지 않는다.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왜 그렇게 아픈 말들이 오갔는지, 왜 지금까지도 상처가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 상황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의 고통이 더 늦게 들리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다. 바로 그 질문들이 이번 사안을 새 국면으로 몰고 간 진짜 동력이다. 그래서 지금 이 갈등을 둘러싸고 대중이 주목하는 쟁점은 매우 분명하다. 추가 주장의 구체성과 신빙성, 각 당사자의 대응 태도, 가족 내부의 권력 구조, 사생활 논란을 넘어선 관계 윤리의 문제, 공적 이미지와 실제 관계 사이의 간극,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 입은 사람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홀로 싸워야 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 6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이번 논란은 더
더 이상 단순한 연예계 가십으로 소비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다. 자극적인 제목은 순간에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결국 오래 남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기억이다. 그리고 바로 그 기억이야말로 지금 이 가족 갈등이 왜 쉽게 가라앉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처럼 남아있다. 한때는 평범한 가족사로 덮일 수도 있었던 갈등이 이제는 대중 앞에서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떠올랐다. 누군가의 말이 완전히 입증되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말이 이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는가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친절한 이미지, 화목한 분위기, 오래된 명성, 익숙한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했는가다. 이번 사안은 바로 그 지점을 가장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 그래서 이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다시 해명해야 하고 누군가는 다시 상처를 말해야 하며 대중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결국 하나의 질문을 남길 것이다. 이 가족 갈등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답이 드러나는 순간 이 논란의 온도는 다시 한번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